내가 의사되고 이렇게 변화가 많았던 적이 없다. 집중되는 포인트가 사실은 의료법과 과세예요. 미술품 렌트, 사내근로복지기금 요즘엔 추징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서 과세관청에서 최근에 처벌한 사례를 보면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이 이제 병영 관련된 이슈를 주로 네. 다루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원장님들 말씀을 빌어서 한번 얘기해보면 내가 의사되고 이렇게 변화가 많았던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특히 병영 관련된 의료 관련된 법과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특히 병영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좀 주의하셔야 될 내용 중에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원장님들을 바라보는 정부, 부처의 시각이 정책의 기조가 예전에는 그냥 관리 감독 정도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예의주시, 네, 그러니까 원장님들을 바라보는 정책 기조가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다. 그리고 그게 하나하나 입법화되고 있다. 원장님들한테 제일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포인트가 사실은 의료법과 과세예요. 네. 워낙 세금을 많이 내시는 원장님들이라 세금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또 우리 의료활동이라는 본연의 본업의 취지 때문에 이제 이 의료법이라는 두 가지가 가장 관심이 많은 영역이실 텐데 과세 먼저 놓고 한번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에는 그냥 뭐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정도 있었던 일들인데 지금은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해명해라 소명해라라고 날라오는 공문들, 국세청 문서들을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고 연말에 3.3% 원천 징수한 신고 내역들 해명해라 소명해라 날라오는 것부터 올해 작년 10월, 12월, 올해 2월에서 연구력 개발비 연구소 관련돼서 관련된 비용들, 내용들 해명해라 소명해라 날라오는 것들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가족법인들 대상으로 네. 원장님들이 세금을 좀 절감할 목적으로 혹은 이런 좋은 자산을 좀 선점하고자 하는 마음에 가족법인을 만들고 투자활동하시거나 경제활동을 쪼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원장님들과 가족법인 간의 이런 금전거래라든가 거래 내역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보인다 소명해라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소명하라고 날라오면 소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명하라는 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소명인지 문제 삼아서 과세하고 추징하려는 기조인지가 사실은 중요하겠죠. 네. 근데 과거에는 그냥 덮고 넘어가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면 요즘엔 추징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서 원장님들이 조금 더 과세적인 문제가 이런 해명자료, 소명자료 자체를 안 받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과세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변하게 만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문제됐던 사례 중에 하나가 미술품 렌트입니다. 네. 작년, 재작년에 원장님들이 미술품 렌트를 하고 그 렌트비를 비용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업용 경비니까 문제 안 된다라고 설명 들었는데 문제가 됐거든요. 네. 네,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출연한 돈들은 기부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 처리가 된다. 네. 한도 없이 이렇게 해서 많이들 하셨거든요. 네. 문제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어. 왜 문제가 됐냐? 지금 말씀드린 논리는 법인들 기준이에요. 당연히 그럼 소득세법에도 똑같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이랑 법인세법은 부과되는 그러니까 과세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인세법은 우리가 포괄주의라고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순자산 증가라는 부분으로 과세를 합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통장에 100만 원 있었는데 올 연말에 통장을 정리했더니 150만 원 있어요. 네. 그게 어디서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넌 50만 원 번 거야. 벌었으니 50만 원에 부당하는 세금을 내. 이게 법인세 논리입니다. 네. 순자산이 100만 원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봤더니 50만 원으로 줄었어요. 어디서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너 50만 원 까먹었으니까 50만 원 결손 난 걸로 처리해 줄게. 이게 이제 법인세 논리입니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들 소위 말하는 종합소득세 과세 논리는 이거랑 좀 달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가상화폐로 돈을 벌면 세금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법인이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채굴해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낼까요? 안 내지 않나요? 법인은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어떻게 금액이 벌었는지 들었으니까. 묻지 않아요. 아, 자산이 늘었잖아. 그럼 번 거야. 세금 내요. 아, 근데 개인은 세법상 열거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소득세법에 열거된 경제활동으로 돈 벌었을 때만 세금을 물려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 비용 처리도 네. 거기 열거된 경제활동을 한데 쓴 돈만 비용인 거예요. 어, 가상화폐 채굴을 업에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판매한 거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대신 가상화폐를 양도하고 채굴하는 데 쓴 돈도 비용 처리할 수 없는 거죠. 아, 더 쉬운 예로 뭐 우리 중고거래 당근 네. 물건을 팔면 세금 내나요? 팔면 안 내죠? 내가 물건을 팔아서 100만 원짜리 예를 들면 네. 티셔츠를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짜리 티셔츠를 당근을 통해서 팔았어요. 그럼 세금 내야죠. 우리나라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중고 거래의 매매 대금에 어떻게 세금을 내긴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가 아직 입법이 안 됐어요. 음. 소득세법에 중고 생활용품을 판매하면 어떤 세목으로 얼마만큼의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게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못 물리는 거예요. 잠깐만. 중고 자동차도 요새 막 당근으로 팔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중고 자동차라는 것을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고 자동차 매매업이라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소득으로 네. 신고를 하게 돼 있죠. 등기자산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중고 매매 플랫폼을 활용한다 뿐이지 사업자의 거래 내역이니까 신고가 될 텐데요. 이제 우리 개인이 내가 100만 원짜리 티셔츠를 사서 입다가 한 번 입고 마음에 안 들어. 나랑 안 맞아. 그래서 98만 원에 당근에다 올려서 팔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2만 원 손실 처리를 해야 될까요? 98만 원 이익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게 아주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성문화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임의로 과세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반복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사업소득이지 이렇게 그렇게 추론하고 추징한 사례들이 몇 번 있었죠. 근데 정확하게 이제 어떤 세목으로 몇 프로의 세율을 어떤 방식으로 부과한다라고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죠. 그 얘긴즉슨 당근 거래하러 내가 차를 끌고 나가서 네. 톨비 주유비에서 10,000원 썼어요. 네. 비용 처리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논리예요. 네. 원장님들이 미술품 렌탈료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쓴 돈이니까 비용 처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원장님들이 이 미술품 렌탈을 통해서 병원에 매출이 발생했다. 우리 과세되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쓴 돈만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네. 병원의 매출에 미술품 렌탈이 기여했다라는 걸 반대로 과세관청이 요구하면 소명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 어렵죠. 정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 이런 거는. 그래서 종합소득세라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엄격해요. 법인세에 비해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장님들 좀 힘들게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거 소명하라 그러면 진짜 답답하겠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사실 그게 설명하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렌탈료가 합당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논쟁도 생기죠. 통상적인 가격에 맞는 그쵸. 거냐, 좀 네. 과하게 한 거냐.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소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월달에 작년에 입법 논의가 돼서 올해 2월달에 통과된 이제 속칭 기업부설 연구소법이라는 게 2월달에 입법이 됐습니다. 네. 법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명시돼 있냐면 우리 연구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들을 좀 지원하고 싶은데 가짜 연구소가 너무 많아서 정부가 지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연구소를 잘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런 혜택들을 줄 텐데 연구소를 허위 혹은 부당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겠대요. 벌금을 500만 원 물리겠대요. 네. 근데 그 허위, 부당이라는 개념이 네. 참 애매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최근에 처벌한 사례를 보면 저희 이렇게 연구했는데요 라고 펼쳤더니 과세관청이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면 연구원 3명이 네. 365일 하루에 8시간씩 연구활동을 해서 도출한 결과라고 보기 너무 미흡합니다. 그 미흡한 걸 이분들이 하루에 8시간씩 연구만 한 거로 설명할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저희 제조업 고객사들이 네. 많으니까요. 공장에서 막 일하다가요. 저희 상담 가면 막 상담하다가 갑자기 물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뛰어나서 물건 받아요. 그쵸.
그쵸. 그래야지. 근데 연구원들은 무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연구원들이 오로지 연구만 해서 도출한 결과물이라고 기업이 장담해 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네가 그렇게 연구만 안 했을 것이라는 걸 그들이 소명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기업이 소명해요. 기업이 무조건 네. 연구만 했습니다를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원장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사실은 병원에서 연구소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연구소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네. 네, 200개가 안 됩니다. 되게 적네요. 네, 많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그 과세관청의 기준에 맞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만들고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반증인 거죠. 네, 근데 연구소 관련해가지고 세액공제 받고 세제 혜택 받으셨던 분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데요. 최근 통계 나온 거 보면 1년 사이에 한 5,000개 정도 줄었습니다. 5,000개요? 네. 어마어마하게 줄었네요. 잠깐만, 줄었던 얘기는 혜택은 포획된 그렇죠. 그냥 없애지 못할 관리 테니. 기준을 높이니까 추징장하고 아. 토해내고 결국은 없애고 취소하는 기업의 숫자가 엄청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원래 연구소 보통 이 정도 하면 다 넘어가지고 뭐 그렇죠. 그러는 세상의 분위기여서 다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안 한 사람 다 추징, 직권 해지 막 이렇게 된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교육과 R&D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전 정권이 됐네요. 전 정권 들어와서 제일 먼저 문제 삼은 게 R&D, 네. 학원,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야, 그냥 우리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성문화돼 있으니까 이 성문의 기준에 맞는지 보자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도 넘어가 줬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기준대로 안 했으니까 때릴래 이렇게 되니까 못 버티는 거죠. 야, 갑자기 흔히 말해서 얄짤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기준을 다시 법령을 찾아봤더니 이게 또 틀린 기준은 아닌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고는 있었으나 그렇죠. 그냥 아야무야 넘어가서 그냥 관례처럼 되어 있던 맞습니다. 건데. 네. 그래서 일지를 그냥 쓰면 안 되세요. 네. 뭐 연구노트 작성법이라는 게 그 과기부에서 정한 시행령에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기업이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 그 운전할 때도 좌측 깜빡이 켜고 30m인가 주행한 그렇죠. 다음에 들어가야 된대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끼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느낌이네요. 그럼요. 이게 이제 말이 아니라 문서화됐고 법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2월 달에 기업부설연구소 법이 만들어졌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내년이요? 26년? 네.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어... 그래서 지금 올해 원래 4월, 5월 달에 연구소 관련해서 사후 검증이 제일 많이 있는 달인데요. 정말 많은 연구소들이 현장 조사 나오는 분들한테 왜 갑자기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냐, 왜 이렇게 갑자기 세게 푸시하냐라는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입법이 됐고 지금부터는 법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원장님들이 이걸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고 버거워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원장님들 중에서 연구소나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아이고 속 편하게 그냥 긁어부스럼 안 생기고 안 하기가 잘했다. 맞습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과세관청 관련해서 원장님들이 타겟되고 있는 이슈가 여러 개 있는데요. 네. 아주 극소수지만 타겟 지금 힘들어하시는 게 연구소, 네. 뭐 미술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원장님들이 자유롭지 않은 게 3.3% 인건비 신고하는 내역들에 대한 소명과 네. 가족법인 활용툴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이거 다 병의원 원장님들이 소득세가 너무 높으니까 맞습니다. 절세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원래 유명한 그럼요. 것 같은데 연구소, 미술품, 사내복지근로금, 상권상 인건비, 가족법 이거 다 그냥 대표적인 절세 그렇죠. 활용하시던 것들 아닌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 부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법령에 있는 원래 기준대로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하니까 이제 자꾸 유연하게 사실은 기준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네. 이전에는 조금 유연하게 했어도 넘어가지던 게 이제는 안 넘어가지니까 네.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뭐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연예인들 관련해서 가족법인 1인 네. 기획사 문제들이 있었죠. 네네. 원장님도 사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저는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배우 이한희 씨가 네. 엄청 탈세에 막 60몇 억을 추징을 당했다. 근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세무당국과 우리 세무사의 견해가 달랐다. 난 세무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 하지만 이제 억울하지만 내 건 다 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세무사가 하는 대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위법인 건 상상도 못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은 원래부터 있었는데요. 네. 문서에 1에서부터 100가지 조건을 다 토시를 달아준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네. 네, 이제 지금 시장에서 세무사들이나 우리 기업들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시야와 과세관청이 제시하는 해석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뀌는 법과 제도의 추세나 기조를 좀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스스로 기준은 원래 이거구나라고 한 번 정도는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해서 가이드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했던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치과 원장님들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 끝나고 나서 질의 주셨던 원장님들 태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인허가 사항인지 몰랐는데요. 모를 수 있나요? 모를 수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일만 하시니까요. 그치, 그분들은 진료 전문가시, 그렇죠. 인허가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원장님들한테 조력해주는 분들이 인허가는 인허가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다가 문의하셔야 될 텐데 인허가를 뭐 노무사, 네, 그 원장님은 변리사한테 물어보셨대요. 변리사가 인허가까지는 모르거든요. 네, 이런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일어납니다. 인허가는 그 김종필 행정사가 가지고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주무 기관에다가 문의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행정사님들 혹은 뭐 제일 무난한 건 로펌 쓰시면 제일 좋고요. 비싼.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을 지금은 우리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이니까 네. 두들겨 가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하나 하기 전에 진짜 체계적으로 진짜 잘 알아봐야겠네요. 네. 두들기 져라. 내가 이해될 때까지 두들기신 다음에 의사결정하셔라. 저희가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두들기는 게 번거롭고 불편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본인의 업과 이 사업장과 가족을 지키는 맞습니다. 그런 방법일 테니 근데 또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또 저희 세결사가 네. 또 여러분들에게 또 주제별 전문가들을 또 제공해드리는 채널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